배신감마저 드는데요. 제가 솔직히 사 먹을 때 딱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함량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의주스 인지역 김희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료나 캔디류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QR을 찍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세요. 화면 오른쪽에 당뇨 측정기가 있고 왼쪽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음료가 있어요. 콜라부터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당뇨 측정기에 놓아볼게요. 각설탕이 왼쪽에 이렇게 보이네요. 당류의 함량을 각설탕으로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죠. 콜라에는 당류 37g, 각설탕으로 12개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이다를 옮겨볼게요. 사이다는 콜라보다 각설탕이 1개 더 많네요. 탄산음료에는 중독적인 단맛을 위해 액상과당을 사용합니다. 액상과당은 술과 비슷해요.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지방 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탄산음료보다 과일이 좀 더 좋을 것 같죠? 이번엔 오렌지 음료를 넣어볼게요. 각설탕이 5개가 보여요. 그럼 바나나 우유는요? 설탕 7개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넛 젤리 음료도 있어요. 설탕이 2배로 늘었죠? 가당 우유와 과일맛 음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과일의 함량이 아주 적고 대신 맛을 내기 위한 식품 첨가물과 당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가 남았네요. 보통 컵에 타먹는 커피 믹스 1개에는 각설탕이 2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럼 캔커피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설탕 7개가 들어있네요. 에너지 드링크는 커피보다 설탕이 2배나 많아요. 요즘 학생들도 자주 마신다는데 이 두 종류의 음료는 당 함량도 높지만 고카페인 음료로 각성 효과가 있고 과다한 섭취는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번엔 과자랑 빵에 들어있는 설탕량도 측정해 볼게요. 쿠키와 크래커는 4개 정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린 2개만 먹진 않죠? 여기 예쁜 뚜까롱도 다른 쿠키보다 2배나 많아요. 이것도 하나로는 좀 부족하죠? 설탕에 묻힌 추러스는 막상 먹어보면 달진 않은데 설탕이 5개나 들어있어요. 그럼 케이크 카스테라는 어떨까요? 카스테라는 설탕 6개로 당이 19g 들어있습니다. 사실 카스테라는 설탕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빵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초콜릿과 크림을 얹히면 케이크가 되겠죠?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에는 설탕이 거의 2배나 들어있어요. 사실 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려면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빵이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이나 잼을 넣지 않아도 당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엔 천연과일로 만든 생과일 주스에 3g짜리 각설탕을 넣어 완성해 볼게요. 각설탕을 컵에 넣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음료가 절반도 안 채워졌어요. 그럼 이번엔 4개씩 넣어 볼게요. 청포도 생과일 주스 400ml에는 설탕이 자그마치 16개, 당이 48g이나 들어갑니다. 뚱캔이 355ml니까 한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사 먹는 컵은 보통 이것보단 크죠? 그럼 사이즈를 키워서 딸기, 바나나,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각설탕 4개로 시작하네요. 설탕 20개를 넣었는데도 아직 남았어요. 드디어 딸기, 바나나, 생과일 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700ml에 각설탕이 무려 27개나 들어가요. 용량이 크면 당 함량도 당연히 많아지죠? 제조 음료를 구매하실 때는 가성비보단 당 함량을 먼저 생각하고 되도록 작은 컵을 선택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메뉴를 준비해봤습니다. 딸기 요거트 음료인데요. 이번엔 8개로 시작하네요. 설탕 20개가 채워져야 음료가 완성됩니다. 그럼 좀 더 건강을 생각해서 플레인 요거트 음료를 볼까요? 딸기 요거트와 똑같이 20개를 넣었는데도 설탕이 아직도 남았어요. 놀라셨죠? 설탕이 23개나 들어가요. 3개나 더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플레인 요거트는 몸에 좋은 건강음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전문점의 요거트 음료는 생것과는 다르게 당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네요. 신맛이 강하면 이걸 중화하기 위해 더 많은 당을 넣게 되고, 향이 없거나 특별한 맛이 안 나면 당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트 음료 한 잔이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첨가당을 이미 다 먹고 또 20-30%를 더 먹게 되는 셈이죠. 대략 60에서 69g의 당이 들어가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첨가당의 하루 섭취량은 하루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을 기준으로 약 50g 이내로 섭취합니다. 한마디로 첨가당은 하루 50g, 각설탕으로 따지면 대략 17개 정도 되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딱 반 정도 하루 25g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목표라는데 이 정도면 정말 빡세겠죠? 이제 내 몸 생각해서 건강하게 먹어야지 하고 선택했던 음료에 이렇게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다니 배신감마저 드는데요. 제가 솔직히 요거트 음료를 사 먹을 때 딱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 함량을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다음은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입니다. 가로 세로 3개씩 총 9개의 설탕이 들어있네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야근이 있으면 이런 게 또 막 땡기죠. 그런데 마키아토 한 잔이면 하루 섭취량의 반 이상을 뚝딱 하게 됩니다. 그럼 시럽엔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라떼에 시럽을 넣어볼게요. 시럽을 한번 꾹 눌러 펌핑하게 되면 당 함량은 각설탕을 4개 넣은 것과 같습니다. 당 12g이죠. 시럽 옆에 있는 일회용 설탕을 2봉지 까서 넣고 반을 더 넣은 셈이죠. 제조 음료를 선택할 때는 시럽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거나 시럽을 반만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케이크와 음료를 같이 드실 때는 시럽을 넣지 않은 음료로 꼭 선택하시고요. 음식을 조리할 때도 당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짠. 그럼 음식의 숨은 당을 찾아볼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부터 식탁 위에 올려볼게요. 갈비, 제육볶음, 감자튀김까지 다 옮겼더니 음식을 조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물엿부터 케첩까지 모두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첨가당도 생각보다 많죠? 100g을 기준으로 설탕량을 비교해 볼게요. 설탕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만 봐도 요리당이 가장 많아요. 요리당은 액상과당과 기타 과당이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토마토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에도 의외로 많이 들어있죠? 특히 달걀이랑 소시지 먹을 때 이거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하지만 당을 먼저 생각하고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도 첨가당이 많이 사용되는데 요리를 할 때 당을 조금만 줄이고 요리당보다는 올리고당을 사용하거나 단맛이 나는 양파나 파, 그리고 사과나 배를 넣으면 고급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소스를 먹을 땐 따로 담아 조금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당 섭취를 더 줄이기 위해 자주 가는 전문점 제조 음료의 당 함량을 꼭 확인해 보시고 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 표시의 당 함량을 비교하시고 구매하세요.